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 의원들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과 나눈 6차례 통화에 대해 첫 전화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뒤엔 체포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그러나 이 같은 체포 지시에 대해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건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조 청장 부인 윤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윤 씨는 조 청장이 받아온 계엄 문건에 대해 MBC 꽃이 기억난다고 남편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계엄 문건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M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단전 단수 조치 등을 통해 장악하려 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효력이 있는 법률에 준하는 거니까 서울청에 이야기 돼서 통제를 하라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증인 12월 3일 23시 15분경부터 다음날 00시 48분경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한 6차례 전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의 통화였습니까? 첫 번째 전화가 아마도 국회 관계자들은 출입을 시키고 있을 내용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는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국회로 이제 월담하는 내용, 의원들이 많다는 걸 아셨는지 월담하고 이런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6번 통화가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저도 막 이게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그 경찰에 남대문서 지장이었을 때 제가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될 때까지는 솔직히 뭐 건강 외에는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한 첫 번째 통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였고, 그리고 그 뒤에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에 통화는 다 체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다 비아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오늘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조 단장은 탄핵 심판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를 명확히 증언한 핵심 증인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도 구금, 감시 등 계획이 없다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 한 걸로 보이는데 증인석의 조 단장은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먼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조 단장이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 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해도 증인은 25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거듭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곧바로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조 단장은 재판부를 향해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가 증인 말씀에 일리가 있다며 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단장은 지난 1차 공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도중 끼어들어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 국회와 헌재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그날 밤 받았던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형사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또다시 마주한 홍 전 1차장은 그날 밤 받았던 지시를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다는 증언도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모두 헌재에서 신빙성이 인정됐고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따져야 할 게 많다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차 지난 5월 군사법원 재판에서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증언을 인정한 상황.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보좌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초고에 대해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도 만들어 있는다며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보좌관이 대필한 것일 뿐 실질적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변론 기회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월 1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선고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도 직접 나서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다는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저녁 모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8시 넘어서 앉자마자 소주와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냐고 말을 꺼낸 뒤 한남동 고깃집 김치, 계란말이 등 당시 먹었던 안주를 세세히 언급한 다음 무슨 시국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간 하지 않았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했던 부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는데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이란 기억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대상 정치인들을 총으로 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보며 웃었지만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